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 체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매수자들은 추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달에 비해 1.3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은 보광동 265번지 일대 16만 2,3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이태원 중심 상권과 맞닿아 있어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후 침체됐던 서울 주거시설 경매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는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50회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이 30년 동안 꾸준히 강화됐지만 여진이라도 일정 강도 이상 지속되면 건축물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건축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내진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8% 감소했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중점 사안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 인체크 시간에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개정안 관련 소식 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최근 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꺾일 듯 꺾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그 개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양도세가 개정안 본격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가 정부의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작을 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부와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원안이 통과되는 거에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15일 날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은 국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세제 개편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에서 내놓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주요 사안으로 상당히 좀 꼽고 있는 상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 8.2 대책 때 2주택 이상자는 지금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에서 42%로 이제 내년 8월부터 바뀌죠. 추가 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지금 이제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에 4월 1일부터 지금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이 일단은 이렇게 10포인트나 20포인트 더 퍼센트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최고 세율은 70%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기본 세율은 6에서 42%로 1월부터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줬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양도세 중과와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가 지금 완전한 관심에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가 통과되면은 다주택자의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게 원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부동산 규제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아직은 버티는 모양새다. 지금 이제 주택들을 팔고 있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정부 한번 지나가 보고 버텨보자. 뭐 이런 심사가 더 많죠.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뭐 4월 1일 안에 매도하는 사람 아니면 가져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명확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2018년도 1월 6일부터 6에서 42% 변경을 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6에서 40% 이게 현행입니다. 현행. 이제 이것은 바뀌게 되는 거고, 기본세율에다가 보통 이제 2주택자의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42%에다가 2018년도 4월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고 세율이 이제 40%에서 2% 더 늘어나서 42%까지 되죠. 42%에다가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10%포인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52%가 되죠. 그럼 이 52%에다가 지방소득세 6.2%를 더하게 되면 58.2%에다가 취득록세 1, 2%를 내게 되면 약 한 60%의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주택자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다가 이제 바뀌면서 20%포인트를 플러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42%에다가 20%포인트를 플러스하게 되면 62%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6.2%를 더하게 되면 68.2%, 취득록세에 1, 2%를 내게 되면 약 3주택 이상자는 7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뭐 앞에서 분명히 차익이 난 것 같은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본인 실거주 주택 외에는 2주택을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8.2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자유한국당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위 조세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 측은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에 더불어서 민주당 관계 자체가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에서는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니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크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동산 업계는 지금 이제 부동산 자체에 다주택자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의 업계 관계자는 원활을 유지해 통과시켜야지 정부의 규제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축소되게 되면 시장에 크게 변화가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통과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원안이 통과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큰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월 1일 전에 만약에 조정대상 구역까지 해갖고 아파트가 3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좀 바쁘게 이제 매도하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매도하는 실수요 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 말고 다른 주택까지 또 3주택을 갖게 되면 세금으로 많은 것을 지금 이제 내야 된다라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0% 추가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 대상 구역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그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3주택자 분들은 조금 빠르게 좀 이동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시장의 분위기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분위기도 저희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지만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안양시 관양동에 네. 인덕원역 바로 옆에 인덕원 삼성 아파트요.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지금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인덕원 삼성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양의 공기 좋죠? 살기 좋고.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조금 키워서 보시게 되면 삼성 아파트라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4호선 전철역 근처에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이제 개발 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여기만 좀 들어가는 형국이고, 예전에 개발됐던 곳들은 주택이 좀 오래된 주택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고요. 위에는 과천 지식정보센터가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좀 줄여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한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여기가 아파트가 이 주변의 아파트에 비례해서 상당히 신축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원래는 여기 평촌이나 번개 안양 1번지가 철퇴를 맞았죠. 동선이 이쪽에서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번개역을 지나서 안양 1번지를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1번지가 상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평촌과 안양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상권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동선의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들이 원래 안양에 많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 아래쪽에 아파트 새 거 분양한 거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 이제 요 근처에서 동편마을이라든가 뭐 이렇게 포일숲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아파트들이 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사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으시죠?
네. 네, 되게 살기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근처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 뭐 여기 시네마도 있고 인덕원 근처가 살기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당장에 매도하신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방으로 가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전세를 놓고 움직이셔서 일시적 이주택 3년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과천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가격 자체가. 네. 그러면은 암만 해도 전철역 쪽으로 이렇게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수요자도 네. 많이 몰리고 그러면 이렇게 전철역 가까운 쪽의 아파트들이 각광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기가 계속 있으면 있었지 떨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네. 그러면 여기가 좀 연식이 오래돼서요. 네, 그렇죠. 한 2, 3년은 좀 두고 봐도 될까요? 아, 네, 두고 보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좀 그냥 마음 놓으시고 한 2, 3년은 쭉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또 매도해야 할지 상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민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저 분당 야탑에 장미 현대아파트 31평을 네. 2006년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산 금액에.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제가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로 좀 바꾸고 뭐 한 30년 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네. 이렇게 분당 재건축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이 성남 분당 야탑에 위치해 있는 장미 현대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할지 아니면 이 재건축 시기까지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자, 향후 전망 좀 네네.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벌써?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금 2006년부터 보유를 했는데 네. 전세를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팔자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 그 이득도 없고 근데 이거를 그렇지만 어쨌든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가 네 싶어서 예전에 가격을 좀 높이 사셨나요? 네 2006년 그렇죠. 아주 고점에 샀어요. 지금 그 사이에 가격이 그나마 떨어졌다가 요 사이에 올랐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사실 때 좀 비싸게 사셨구나 하고 이제 2006년도요. 네, 2006년도에 자, 제가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이제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분당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야탑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도를 좀 줄여서 좀 드리면 자, 조금만 더 줄여서 지역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자면 여기가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대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철에서 멀면 멀수록 가격대가 떨어지고 경부 요 사이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대가 올라간다. 이제 신분당선도 연결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철도 돼 있고 지금 이쪽 사이로 멀어지면 멀을수록 그렇다라는 특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체의 지금 개발에 대한 걸 보자 그러면 사실은 임의 야탑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임의 야탑 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판교에 대한 어떤 개발 바람의 영향을 지금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근래에 가격들이 좀 오르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가격대가 오르지 않았다가 이 정자순의 서현 이런 쪽이 원래는 이쪽이 더 많이 가격이 올랐고 판교 때문에 판교에 지금 이제 아파트가 10억 정도 이상 가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꾸 밀려서 요렇게 서현임의 야탑까지 요렇게 밀려가요, 고객들이. 지금 이제 집을 보다가. 근데 야탑 자체가 가격 대비 여기 살기가 굉장히 여기도 좋은 곳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간다. 거기다 제2판교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은 매도하시는 거는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인제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제사.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야탑이 전철역 근처로 해서 요렇게 밀려가듯이 가격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밀려가듯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파도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막 지금 또 아직 올라갈 승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매도하시는 건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건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뭐 많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 네네네. 그러면은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남는 건 없지만 만약에 재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거주를 전세를 다른 데서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얘를 이제 전세를 좀 높이 받는다 그러면 자금의 여력이 생기면 얘는 비과세 2년 거주는 하셨죠? 네, 했어요. 옛날에. 예. 그러면은 그 소형은 작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작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자체에서 소형 주택에 대한 완화 정책을 피고 있고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아까처럼 20포인트, 30포인트, 30%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60%에서 70%까지 세금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소액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 아파트가 아니고 소액 그 다세대나 빌라 이런 것들은 수요자도 상당히 나중에 720만이 쏟아지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부 자체에서 세금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즉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종부세 감면 뭐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이런 것들 사시게 되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빠지는 거 3억 이하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정부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한 80%는 맡기고 있는 지금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채만 가져가도 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공사, SH나 NH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맡기고 있는 입장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차익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720만 수요자가 쫙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굳이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얘는 실수요 아파트는 꼭 한 채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얘는 가격 오를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고요. 현재로는. 그럼 얘를 전세를 놓고 그 자금 가지고 월세 놓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전세를 놓고 그 자금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젊으시다면 전세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현재 매도는 반대 의견 드렸고요. 이 전세를 두시고 조금 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좋은 투자처 울색해 보시고 고민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 이야기 좀 궁금하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서대문 마포 지역에 네. 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에 20년쯤 전에 산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2년쯤 후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마포나 서대문 일대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이편한 세상 신촌 40평형대 중에서 사려고 하는데요. 네. 이편한 세상 신촌이 7, 8천만 원 더 비싸요. 어느 것을 사는 게 좋을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40평형대보다는 30평형대를 사는 게 네. 수익성이 더 있는 건지, 음. 그리고 매수 시기는 지금 올해 11월이나 12월인지 아니면 내년이나 네. 아니면 그 후라면 언제가 좋은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미 9월에 네. 살고 계시던 주택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무주택자 상태시고 이 아파트 중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니면 신촌 이편한 세상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평이 좋을지 40평이 좋을지 매수 시기까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계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집을 사면서 바로 팔라고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예. 몹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아파트가 5호선 라인이죠. 애옥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마포 레미안 아파트하고 그리고 이제 2호선 라인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지금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 실속주의로 가자 그러자면 사실은 레미안 아파트가 지금 45평대요. 예. 45평대가 가격대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하지 예. 않나요? 예, 12억 예. 정도. 12억 정도 하고, 그리고 30평대가 10억 정도 해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러면 평당가로 따지면 2천 한 5, 600대고, 얘로 따지자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대예요. 30평대로 치자면. 그러면 예. 45평대는 좀 실속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대로 봤을 때. 물론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건 얘가 이제 가격이 13억대로 넘어가면 아파트 초이스를 이제 강남으로도 한 번 더 눈여겨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네. 13억대가 넘어가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줘야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모습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반포에 보시게 되면 2주구, 4주구에 아파트 외국계 디자인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 들어가는 거 소식 들으셨나요? 자, 보시게 되면 반포 쪽의 아파트가 옥상에다가 우리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가면 마르나베이라고 다 여행 갔다 오시죠. 옥상에 수영장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아파트가 옥상에 수영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평대 아파트가.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호텔에서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빠질 때까지 오후 5시까지 줄을 서고 기다렸습니다. 뭐 그날 자는 건 확실한데 5시가 될지 7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옥상에 수영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평 아파트가 20억 상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스프링 정책을 하고 있겠지만 놓는 순간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대신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만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속적인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억대면은 굳이 큰 평형을 살아야 되신다면 12억대를 사시는 거고요. 30평대는 언제든지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10억대 올라가면 한동안은 좀 기다려지겠죠. 그래프가 조금 일자로 가다가 얘네 입주할 때쯤 돼서 치고 올라갈 때 같이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둘 중에 아파트를 하나 비교를 하자 그러면 세대수로 따지자 그러면 레미안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안에 편의시설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 편한 세상과 이게 땅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편의시설 어떤 분들이든 있는 걸 좋아하죠.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둘 중에 편의시설이 더 잘 돼 있는 아파트가 레미안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혹시 공덕 자연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가격대가 훨씬 더 높던가요? 비슷해요. 네네. 공덕 자이도 괜찮습니다. 공덕 자이도 괜찮고요. 여기서 1등은 공덕 자이와 레미안 프루지오고요. 얘는 신축이라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한 8천 정도 싸다 그러면 실적적으로 이 편한 세상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 네. 7, 8천 이상이 싸다 그러면 40평대 사실 거면. 네. 그런데 지금 이 편한 세상 신촌이 7, 8전 더 비싸거든요. 여기가 더 비싸요? 그러면은 예. 거기를 마포 레미안으로 저 같으면은 갈 것 같아요. 훨씬 예. 더. 네네. 굳이 왜냐하면 안에 편의시설 자체가 많이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네. 매수 시기는 그러면 지금 매수 좋고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월쯤 되면 2주 세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폭탄으로 물건이 많이 쏟아지겠지만 강남엔 없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4월 1일 됐을 때 가격대가 떨어지기 전에 막 쏟아지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를 바라봐도 되고 12월 달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이나 아니면은 그때 요렇게 4월 1일 되기 전에 2월 달쯤에 요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사이에.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 시기는 지금도 괜찮고 또 4월 발표가 나서 시행되기 이전에 이 금매로 나오는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하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레미안 아파트를 좀 조언 드렸으니까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고민 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시장의 전망에서부터 투자 전략까지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이단 규제 체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이단 규제 체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매수자들은 추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달에 비해 1.3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이단 규제 체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매수자들은 추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달에 비해 1.3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은 보광동 265번지 일대 16만 2,3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이태원 중심 상권과 맞닿아 있어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후 침체됐던 서울 주거시설 경매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는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50대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PPTR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쌓이는 미분양에도 지방 이달 최대 분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지만 이번 지방에서는 분양 아파트가 쏟아집니다. 물량만 해도 총 23개 단지 2만여 가구입니다. 2만여 가구. 월별로 연내 최대 물량이다라고 했고요. 부산, 강원 등에서 개발 기대감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열기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2, 3년 전부터 쏟아진 공급 물량에 지방 곳곳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과잉 공급 우려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2013년도에 27,000에서 2017년도에 44,000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지방의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지금 시행됐습니다. 10월 10일 된 첫 주인 지난 주말에도 지방 곳곳에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 부산 서구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지금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강원 속초 조양동 거기에 속초 자이하고 강원 양양에 들어서는데 한양 수자인 양양에는 4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서구가 부산인 내에서도 서구가 부산인데 이 비조정지역 대상입니다. 여기 부산 서구가. 그러면서 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면서 지금 이제 몰린 곳이 되겠죠. 비조정대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에도 상당히 많이 속초나 뭐 이런 데 양양에 지금 이제 개발 수요 때문에 올라왔고 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광역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강원도도 규제에서 비켜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제재가 없으니까 글로 가자 그러고 다 몰리신 거예요. 실수요자와 관계없이 그냥 투자자들만 심리적으로 다 몰린 상황입니다. 지방 분양시장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일부 지역의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내 최대 수준인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이제 23개 단지 아까 27,000여 가구 분양을 한다 그랬죠. 지금 분양권 전매를 받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9개 단지에서 8,500가구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14개 단지 12,000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이달이죠, 이달.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지방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비규제 지역 가운데에서는 지역별로 전남에서 2,900가구, 전북에서 2,600가구, 강원도에서 2,000가구, 경남에서 1,700가구, 경북에서 2,100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3년도 11만 3천에서요 22만입니다. 2018년도가 지방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이 지금 계속 쌓이면서 입주 물량도 내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분양 물량까지 쏟아질 경우에 시장이 지금 이제 소화 불량이 걸린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밑도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나 이런 것이 없이 아파트만 늘어난 상황인 거죠. 국토부는 지난 9월에 말에 지방 미분양 주택 4만 4천 가구를 지난해 말 작년이죠. 비교했을 때 11% 이상이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도 지금 이제 16,600세대로 지금 13,300
3,311가구로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지방 미분양 물량은 2012년 말에 42,000가구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지금 최대치. 지금 큰일 났어요. 지방의 아파트 분양 조심하셔야 되는데, 더욱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말 지방에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은 모두 7,0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38%가량 늘어났다. 자, 창원이죠. 창원 같은 경우 이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84제곱미터 25평형 분양권이 2천만 원 정도 떨어져서 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래 3억 정도 했던 물건인데 분양가보다 3, 4천만 원 빠진 매물을 속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창원이 속한 경남 지역의 올해 입주 물량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3만 8천 가구로 지금 지방 가운데 최고로 지금 물건이 쌓여져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 올해만 경남 자체에서 2만 5천 가구가 또 분양을 한다 그럽니다. 이거 걱정이에요. 자, 충남 지역에서도 분양가보다 떨어진 새 아파트가 매물로 지금 쌓여져 있고요. 천안 중개업소에서는 신부동 힐스테이트는 입주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가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2만 5천 가구가 입주가 예정인데 1만 가구 이상 추가 또 분양이 예상돼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분양은 또 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은 또 늘어나는 거예요. LG나 삼성 이런 큰 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요자가 어디서 이렇게 생길지 참 고민입니다. 부동산 1, 2세에 따르면은요, 내년에 지방에서는 모두 22만 1,400가구로 지금 5.8%가 증가한다 그럽니다. 지금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과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입주자의 유동성 문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의 하락과 기존 집, 현재 갖고 있는 집을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내 집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런 입주자의 유동성 문제로 지방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금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실거주자 중심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은요, 수요자가 땅은 굉장히 넓어요. 군산 같은데 재건축을 왜 안 할까요? 옆에 땅이 많아요. 굳이 이거 막 복잡하게 재건축 도시정비법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왜 안 하죠?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입니다. 내 물건, 내 아파트를 이용할 수요자의 유입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 일시적으로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와 실수요자에 대한 방향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상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치고 빠지는 분양. 이제 엊그저께 분양권 불법 거래했다가 몇백 명 걸렸죠. 이제는 정부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불법 거래도 이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 걸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방 쪽에 투자를 잘못하시게 되면 원본 상실을 갖고 오는 거예요. 피가 이제 빠지잖아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요거 다시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팔지도 못하고 눌러 앉게 되는 상황들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기 말고, 바람 투자 말고 투자. 정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안전한 곳. 사실은 수도권이죠. 수도권, 서울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가 오래 살 거면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냥 하나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차익을 난다기보단 전세를 이리저리 옮기느니 살면서 편안하게 빌려 쓴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투자금은 중심부에다 투자를 해두시는 거죠. 그러면 10년 있다가, 보통 이제 다가구를 투자하신 분들도요, 지방에, 그러니까 수원 쪽에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신 분, 서울에다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신 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죠? 얘는 한 5억 올랐어요. 얘는 20억이 올랐죠. 그 틀립니다. 뭐냐면은 땅이 원가인데 감정평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은 그래프가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서울은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고 있죠. 우리는 해마다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 때문에도 올라가고 감정평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감정평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토지, 부동산의 원가 가격이 오르면 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은 땅 가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월세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저께 상담하신 분이 지방에 뭘 사시겠다고 오셨는데 거기 굉장히 발달이 잘 된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시니까 그걸 사신 겁니다. 그분이. 근데 다시 몇 달 있다가 오셨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4, 5층에서 물이 샌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엄청 임차인들이 나가겠다고 지금 경매 붙인다고 막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지방 저 멀리 원주 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가까운 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잘 지어져야 됩니다. 잘 지어져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투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세미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지방에 접근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수요자들이 있는 곳인지부터 그리고 나와 내 거주지와 먼 곳이 아닌 곳을 선택하셔야 하고 또 잘 지어지는지 아닌지도 볼 수 있는 곳 그런 부분 이제 키울 수 있는 해안들 잠시 후에 또 세미나 안내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도 늘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고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우선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주택이 있는데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에 네. 근린 주택이 있어요. 그 단독주택인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네. 가정집이거든요. 네. 네, 그 물건 하나 상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재개발 빌라를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상담을 계속 부탁드렸는데 안 돼가지고 오늘 계약을 우선 했는데 네. 이 집을 잘 계약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이 집 두 개의 부동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용인시였어요. 용인시 네네. 이 근린 상가주택에 살고 계신데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 네. 237-10번지요. 자, 남산읍 원암리의 237-10번지. 지금 네네. 상가 주택에 위에 주택에 살고 계시는 이 1주택을 가지고 네. 계시고 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빌라 하나를 재개발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 주소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고양동 네. 92-1번지 92-1번지. 고양동 한양빌라요. 네, 한양빌라. 자, 이렇게 네네. 두 개의 부동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인에 있는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주택부터 좀 자세하게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지금 지도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자,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자, 용인에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상가주택이에요. 예, 그 아버님이 그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그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집이 이제 두 채가 생기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혹시 돌아가신 지 6개월 넘으셨나요? 네, 1년이 넘으셨어요. 상속 등기는 하셨겠어요? 네, 다 마쳤어요. 그 상속 등기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네. 자, 우선은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여기 용인에 말씀하신 거죠? 네,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인데 거기 그 진이면 주변이어가지고 진이면에 LG가 들어서면서 좀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아파트 자체가 제가 가끔 여기 이제 레이크 팰리스도 여기 가기도 하고 뭐 한번 주말에 한 번씩 움직이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여기 주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즐비해 있고
그냥 이제 들어가서 사는 뭐 그 정도지 특별하게 뭐 굉장한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굳이 막 당장 팔 필요는 없어요. 얘를. 그 이제 여기가 동네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깔끔하고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속 받으신 거고 상속 받으신 거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뭐 크게 손해 보지 않으시니까 그냥 뭐 이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놔두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게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그거는 방송 끝나고 혹시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세미나 때 참석을 하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더 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빌라 있죠? 네.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도로 지금 찍어봤는데, 여기에 특별히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 직장이 바로 옆이고 이제 아이들 2명 키우기에 그 병원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괜찮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오늘 했어요. 계약을. 여기 벽제역인데, 빌라 얼마 주고 사셨죠? 1억 미만이야. 1억 미만이 얼마죠? 그 9,900만 원이야. 9,900만 원. 제 전화를 계약을 하시기 전에 주시지.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이게 금요일에 방송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 오늘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이에요. 그럼 네. 계약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지? 그 집주인이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앞으로 전망이 별로 좋진 않은가 봐요. 전망. 좀 안타까운데, 뭐, 이제, 여기서 오래 거주하실 거면은, 사실은 여기 아파트도 25평대도 1억 조금 더 주면 사잖아요. 지금 2억대인 것 같은데요. 네, 2억대에 있는 건 이제 아파트 30평대. 그러니까, 이 빌라를 나중에 매도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네, 누가 잘 안 사죠. 왜냐면, 그냥 조금만 더 하면은 아파트를 또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재개발로 그 재개발 지정 구역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재개발이 됐을 때 분양력이 괜찮냐에 대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도급제 공사기 때문에 조합이 사장이에요. 본인이 사장이 되는 거라 분양이 잘 안 되면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이제 중심부는 분양이 잘 되니까 수익성이 좋은 건데, 뭐 아파트 재개발까지 바라보셔서 아파트까지 벽제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직장이 여기고 그렇다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뭐 이제 빌라보다는 사실은 안 사죠. 그냥 전세로 살아요. 그냥 전세로 살고 그 나머지 돈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는 서울 중심부에다 해놓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 2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도 이후에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옛날에 상속주택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랑 저 부분이랑 해서 죄송한데 좀 안타까운데 계약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오늘 왜 좀 하루만 기다리시지 좀.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아파트를 사셨으면 나중에 매도가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차라리. 근데 지금 근데 어차피 이제 본인이 여기서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 뭐 학교 보내고 할 거잖아요. 여기 직장도 있고 하니까 저 이제 직장은 여긴데 이제 신랑이 원래 직장이 일산이었다가 일산. 지금 저기로 발령이 났어요. 인천 쪽으로. 그래서 인천. 이제 2년 뒤에는 지 아이가 5살이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에 저도 직장은 옮기는 건 제가 출퇴근을 하고 저기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갈 인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또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세 만겨가지고 어차피 이사를 가면 또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안 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도 그래요? 오직하면 이제 임차인한테 파는 거예요. 어쨌든 매도가 안 되니까.
이게 누가 잘 안 사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하루만 참으셨으면 좋았을 네. 텐데. 일단은 저 상속주택도 있고 하시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더 네. 오시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상담해드릴게요. 방송이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꼭 참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오늘도 이렇게 좀 발빠르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이런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신하정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바로 내일도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예약 접수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항 지역에서 더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에 또 알찬 부동산 지역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